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을 보내면 이제 2023년이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한 달이 지나가고 한 해가 저물면 그동안 걸려있던 달력이 내려오고 새로운 달력이 걸립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지나갑니다. 이 시간은 우주의 운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하늘, 땅, 사람, 천, 지, 인을 삼재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여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천, 하늘입니다. 이 시간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시부터 사람들은 해가 떠 있는 낮에 먹이를 구하고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잠을 잤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추위와 더위가 달라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시기가 다른 것을 알게 되고 계절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달이 뜨고 지고 달의 모양이 날마다 다르고 그 차이에 따라 조수, 간만의 차이가 있고 농사 짓는 시기도 달라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과 달의 움직임과 그 변화에 따라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도 있고 비가 적게 내리는 시기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나는 때도 있었고 가뭄이 계속되어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별과 지구가 어떤 상태일 때 사람이 태어났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과 성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울 때 태어났는가, 추울 때 태어났는가, 밤에 태어났는가, 낮에 태어났는가, 보름달이 뜰 때 태어났는가, 검은달이 뜰 때 태어났는가. 그 시기에 따라 강하거나 약하게 타고나는 장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게 될 운명도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별자리에 따른 점성술이 생겨났고 동양에서는 사주명리가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태양과 달의 운행에 의해서 달력과 시계가 생겨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시계와 달력으로 시작합니다. 눈을 뜨면
몇 시인지 확인합니다. 다이어리를 보고 오늘 약속이 있는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씨는 어떤지, 내일의 날씨는 어떤가를 확인합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나고 생성과 결합, 분열, 소멸의 과정이 계속되지만 우주의 운행은 나름대로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를 향해 나아가면서 진행 중입니다. 도덕경에서는 도는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우주가 생기기 전의 상태를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양에서는 우주를 만든 신을 갓이라고 했습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서는 야훼라 하고 알라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천, 하늘이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느님, 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운행에서 시간 개념이 생기고 시계가 생겨났듯이 우주의 운행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주의 운행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게 되면 우주의 질서는 붕괴되고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지구는 태양을 일정하게 돌고 달도 지구를 일정하게 돕니다. 그 주기에 맞춰 지구의 시계는 돌아갑니다. 이 우주의 운행에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들 인체의 순환도 우주의 운행에 맞춰 진행됩니다. 해가 뜨고 지는 빛의 주기에 맞춰서 손과체에서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때가 되면 잠을 자고 때가 되면 잠에서 깨어납니다. 우리들 몸의 생체 시계는 호르몬 분비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생체 시계가 잘 작동하면 몸의 생체 리듬은 항상성을 가지고 원활하게 순환을 하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합니다. 우리들 몸은 참 신기한 기능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옛날에 버스나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희한하게도 내려야 할 정거장 전에 깨어지는 경험들을 한 적이 대부분 있을 겁니다. 혹시 낮잠을 주무실 일이 있으면 시계를 보고 지금 몇 시 몇 분인데 몇 시 몇 분에 일어나야지 하고 잠을 자면 그 시간에 깨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의식이 경직되어 있거나 늘 긴장 속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약속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그 약속이 있는 날
오늘 몇 시에 약속이 있지 하고 떠올려지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일까요? 내 몸 안에 무엇이 언제 약속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일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나 코딩에서는 이것을 이벤트 트리거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시계를 가동시켜 놓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트리거를 발생시키도록 합니다. 그러한 기능이 우리들 몸 안에도 있습니다. 생체 시계는 일정하게 작동을 하고 어떤 조건이 되면 알려주는 몸 안에 트리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엔 보여지는 모든 것이 하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대상들이 하나 둘씩 나누어져서 인식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맘마, 아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인식의 대상들은 넓혀져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평평한 공간, 튀어나온 공간, 높고 낮음, 걸려서 넘어짐, 아픔. 공간에 대한 개념이 생겼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생깁니다. 밥 먹을 시간, 잠을 잘 시간, 어제, 오늘, 내일, 전에,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한참 뒤에, 1시간, 2시간, 그리고 미래, 희망. 나중에 늙어서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어릴 적 인식되었던 개념들이 역순으로 사라져 갑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흐려집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애매해지고 요일에 대한 개념이 흐려집니다. 어제 일인지 오늘 일인지 잘 모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이 뒤섞이거나 흐려집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집니다. 집을 나섰는데 여기가 어딘지 막막합니다. 집 앞에 와서도 우리 집을 찾지 못합니다. 그냥 무작정 헤매게 됩니다. 요즘 아마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2-3통씩 받으실 겁니다. 어디에서 배회하고 있는 누구를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이 대상을 잘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허릿하다가 남편이나 배우자를 못 알아보고 자식을 못 알아보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트리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두고는 몇 시에 꺼야지 했는데 잊어버리고 냄비를 다 태우거나 불이 날 뻔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냄비를 올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고 나서 몇 시에 꺼야지 했는데 꺼야 될 때를 알려주는 트리거가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이 트리거는 생체 시계와 같이 작동합니다. 이 시계가 오작동을 하거나 알림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몸과 정신에 있어서 생체 시계를 잘 유지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것을 일정하게 꾸준하게 함으로써 신체 리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생체 시계를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계와 시간은 우주의 운행과 함께 작동하고 하늘과 연결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수도와 수련은 마음과 몸을 동반한 어떤 행위를 일정하게 꾸준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명상 수련을 일정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은 생체 시계에 끼인 때를 닦아내고 윤활유를 쳐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생체 시계를 작동시키면서 가고 가다 보면 내 안에 우주를 통해서 조금씩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하늘을 보게 되고 만나서 하나가 됩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